잡아봤어요. 첫 번째로 학교급식 노동안전 실태,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나 한번 우리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안전보건 교육의 이유, 왜 이런 교육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어떻게 실행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의 의미로서,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는데 우리 급식실 노동자에게는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급식 노동자의 노동안전 상식,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자. 이렇게 네 꼭지로 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노동의 객관화라 그래서 아파트 외벽 도장공이에요. 바람이 세게 불면 저렇게 매달려서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밖으로 확 날아가 버린다 그래요. 이분의 연봉이 혹시 얼마일까요? 한번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밧줄을 이고 지고 따르니 웬만한 장정들 혀를 내두를 듭니다. 나는 못이요, 나는 못이요. 밧줄을 내리기 앞서 고민에 빠진 유영욱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밧줄 어느 쪽으로 내려 한자 글자 쓸 수 있는지 그 간격 보는 거예요. 밧줄 내릴 간격을 보는 거야. 어느 방향을 내려야 글자 한자 쓰고 내려갈 수 있는 그 간격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데. 아니, X이 중앙이네. 이 S, 이 S 중앙이에요? 네, 중앙이. 그렇다 보니 이 아찔한 광경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봐야 하는 게 외벽 도장국의 일. 지금 뭐 잘 내려간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땅이 되는 거 아니라고. 땅이 나는 거? 땅이 안 되면 안 돼. 땅이 다 돼야 잠깐만. 조금 짧게 내리면 위험하네. 외벽을 탈 때는 첫째도 안전이요, 둘째도 안전이니 40년 경력에도 안전 점검은 필수. 의자의 균형이 잘 잡히게 페인트로 양쪽 무게를 맞추는 것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한 일. 그리고 마지막 절차는 바로 띄워서기. 안전벌인데 일단 이 이름은 고라.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한 안전하게 줄을 타야 하는 외벽 도장공들은 마지막 최종 점검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몸을 맡길 수 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막 답답하다. 어우. 이렇게처럼. 아니 대체 어딜 봐서 괜찮다는 건지 보통 감정으로 이해해 볼까? 대단인 높이를 한번 가늠해 보자니 한참을 올려다봐야 겨우 끝이 보일 정도. 그곳에서 오늘도 미션을 수행하는 우리의 서민 탁구. 줄자를 대고 일단 글자의 위치를 잡는데, 대략 위치를 잡았다 하면 초성의 꼭지점을 먼저 칠해주는 것이 포인트. 그런 다음 나머지 글자 모양을 다시 그어주는데, 언뜻 보면 막 교된다 싶지만은 바로 여기서 숨은 내공이 빛을 발하니 얼만 갖다 대면 머릿속 구상 그대로 제 모양을 갖춰갔다. 그렇게 외벽 한 면이 완성되기까지 570m의 외벽을 3번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 또 한 번의 미션을 마치고 지성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유영욱 씨를 보라! 잘 보셨어요? 저분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1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1억 주면
주시면 저 일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해요. 이분이 지금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서민갑부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연봉 1억이 넘기 때문에 저 프로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PD가 부인한테 물었다 그래요. 혹시 남편이 일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락 싸갖고 가서 한번 남편이 일하는 걸 보지 않겠느냐고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갔대요. 가서 부인이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일하는 걸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죠. 아, 우리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일해서 벌어다 주고 있구나. 더 저분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저게 2017년 영상이에요. 2017년 영상인데 저때 나이가 70. 올해 72. 70 넘은 분이 연봉 1억이 넘는다는 거죠. 저렇게 맨날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 묻고 이러는데 깨끗하게 샤워하고 집으로 옷 갈아입고 이렇게 들어가면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높은 데서 위험하게 일하는 줄 몰랐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분의 연봉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림 하나 8만원, 2동 칠했어요 하루에. 그래서 16만원. 한글 글자 하나당 3만원, 동호수 하나당 2만원, 4만원, 영문 한자 1만 5천원. 그래서 총 69만원. 이거 하루에 벌었다 그래요. 하루에. 처음에 저도 궁금했어요. 아파트 보면 요즘에 아파트들이 맨날 10층, 20층, 30층 이렇잖아요. 과연 저 높은 곳에 저런 글자 누가 새겼을까? 어떻게 새겼을까?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상 2개를 연거푸해서 이제 좀 볼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학교 급식실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나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한 15년 차인데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전임을 나와서 학교 방문을 했는데 정말 학교 방문을 하다가 언니들, 선생님들 일하는 거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저렇게 일하고 있었구나.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지부장인데 저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결심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급식실 정말 힘들게 이식하잖아요. 초중 일식하고 퇴근하죠. 8시간 만에 퇴근하는데 고등학교는 9시간 만에 퇴근하는 거였어요. 이거 바꾸자. 바꿨어요. 고등학교도 8시간 만에 퇴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배치 기준 분명히 낮춰야 되겠다. 너무 고생한다. 내가 할 때도 힘들었지만 내가 막상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우리 선생님들 일하는 거 보니까 일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일하고 있었구나.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영상을 보실 건데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저게 내일이구나.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위험한 일이지만 가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처럼 우리 급식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소식, 아줌마들은 위대했다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얘기인데요. 아까 들으신 대로 밥하는 아줌마, 급식 노동자들을 밥하는 아줌마라고 했을 때 그분들 이현주 의원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항의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당신이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 하는 거 말이야. 그랬더니 또 국민의당 당직자 누구는 아니 밥하는 아줌마 얼마나 이게 듣기 정겨운 소리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진짜 이게 정겨운 표현 같은지 한번 직접 판단을 해 보시죠. 자, 보통 수십, 수백 명 단위 밥을 지으려면 밥을 쪄야 합니다. 찜기에 쌀을 넣고
고온의 이 진기로 밥을 하니까 진짜 엄청난 열기와 습기, 또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어도 비 오듯 땀이 줄줄 나는 여름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한테는요, 화상은 상시적인 위협입니다. 살갗이 퉁퉁 붓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피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처를 달고 삽니다. 자, 워낙 많은 사람들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뭐든지 많고 무겁고 큽니다. 물론 캐리어가 있긴 하지만 계단을 오를 땐 일일이 저렇게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성의 몸으로는 견뎌내기 힘든 무게들이죠. 때문에 작업복을 벗고 나면 손가락 관절은 삐뚤빼뚤 제멋대로 휘어져 있기 일쑤고, 허리며 어깨며 삐끗하기라도 하면 저렇게 화끈화끈한 파스는 몸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급식의 생명은 위생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만 나와도 시끄러워지는 터라 주방은 언제나 청결해야죠. 손이 닿지 않는 곳 청소할 땐 저렇게 바퀴가 달린 의자에 오르는 묘기를 연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주저앉아서 공장감으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닦아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음식물 쓰레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양도 많고 악취도 심하고, 그렇다고 누가 이걸 대신 치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직접 또 손으로 저렇게 치워야 됩니다. 자, 고된 일과가 끝났습니다. 퇴근 전 잠시 몸을 쉬고 있는데요. 그 넓은 주방, 식당에 비해서 휴게실은 또 왜 이렇게 좁은지 그야말로 두 다리 한번 쫙 펴기도 하죠. 자, 보신 것처럼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이라는 거 이처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장 이분들 노동 환경 개선해줄 자신 없다면 밥하는 아줌마 같은 소리 하면서 화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이분들의 급식실 노동 현장 개선해줄 거 아니면 밥하는 아줌마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저 아나운서의 멘트가 좀 마음에 들어요. 이현주 의원이 그랬죠. 밥하는 아줌마라고.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밥하는 아줌마 얼마나 정겨운 말이냐. 밥하는 아줌마라고 불려주면 정겹게 들리나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좀 낮게 보고 우리 하찮게 보고 무시하는 말투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영상 보니까 어때요? 조금 영상이 지난 영상이긴 해서 밥 찌는 영상이 나왔는데, 밥 찌는 영상이 아마 이제 뒤에 나오면은 최신식 것도 나올 거예요. 영상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있어주세요. 푹푹 찌는 더운 날씨, 뜨거운 물에 손톱은 짓이겨져 문드러지고 무거운 장화를 신고 화상의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매일 음식을 만드는 급식실 조리사들. 한낮 조리실 내부의 온기와 습도는 살인적인 사우나가 되고 몸 곳곳에 멍이 들고 힘줄이 끊어져도 매일 시간을 쫓겨 일하다 보니 아프단 말을 쉽게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업무 환경을 들여다보면 조리사 한 사람이 학생 150명을 담당합니다. 약 3-4시간 동안 만들어야 하는 음식은 정해져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무작정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리실에는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거나 있어도 음식 온도를 위해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해 열중증에 시달리는 조리사들도 많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도 거의 미비합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50대 급식 조리실 의사가 900명분의 닭죽을 준비하다 구토를 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노동은
전업주부에 비해 약 8배나 위험하다고 합니다. 조선업, 금속산업 하청 노동자만큼 높은 수치입니다. 식당 아줌마, 허드렛 일 하는 사람쯤으로 치부되며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급식 조리사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이 적극 논의돼야 할 때입니다. 내가 너무 잘 먹습니다 할 때는 굳이 보람을 느껴요. 근데 체력도 상대가 오니까 보람이고 뭐고 내가 살고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에 따라. 저분 울잖아요, 인터뷰하면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는 보람도 느끼지만 정말 이제는 너무너무 일이 힘드니까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생각 들지 않나요? 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가 저렇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우리가 저렇게 일하고 있어요. 저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명예퇴직은 안 됩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예전에 IMF 때 명예퇴직 제도가 많이 생겨서 지금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2년치, 3년치 월급을 미리 주고 퇴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학교 급식실 조리사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명예퇴직은 우리는 교섭에서 따낼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너무 힘든데, 그만두고는 싶은데 월급은 올라가죠. 퇴직금은 쌓여가죠. 명예퇴직하면은 우리 실업급여 못 받잖아요. 그렇죠? 실업급여 못 받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할 때까지 내야 되잖아요. 60세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 내가 반, 학교에서 반 내주잖아요. 퇴직하면 내가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명예퇴직이라도 해서 1년치, 2년치 일시불 받아서 그거 좀 내고 싶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학교들 정년이 57세였어요. 60세를 해달라고 팍팍 우겼어요. 60세를 했잖아. 괜히 해달라 그랬어. 진짜 퇴직하고 싶어. 그럼 나 내년에 퇴직인데. 그래서 학기 중에 받은 월급 방학 때 병원, 한의원 다니면서 다 쓴다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 급식실의 직업병 한번 볼까요? 후드 공조기 고장나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중학교에서 후드 공조기 고장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영양사님한테 후드 공조기 이상하다, 고장났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줘가지고 사람이 하나가 죽었어요. 폐암으로. 그런데 그 1년 전에 급식하면서 튀김하다 쓰러지고 전 부치다 구토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조리사가 5명인데 5명이 다 환자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1명이 죽은 다음에야 후드 공조기 고쳐줬어요. 후드 공조기 고치는 거 우리 학교 급식법 규정에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우리 위생 점검 나와도 후드 공조기 잘 돌아가는지 어쩐지 이거 검사 안 해요. 식중독 안 걸리게 위생 점검만 하고 가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하고 있나 이것만 봐요.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 학교의 벌금이 얼마 떨어졌는지 아세요? 70만 원. 말 돼요? 그게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를 다 규칙도 만들고 의논하고 다 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사망을 하면,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아서 사망을 하면 교육감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법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 앞에 앉아서
해달라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야기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 인천의 사건이에요. 인천의 S중학교 이야기예요. 여기도 후드 공조기가 고장나서 사람이 5명이 쓰러졌어요. 5명이 일하다 다 쓰러졌는데 119가 와서 앰뷸런스가 와서 다 싣고 갈 거잖아요. 병원으로. 한 명은 병원에서 기절했어요. 여기에 계신 5분 중에 4분이 학교에 복귀를 했는데 한 분은 아직도 그 쓰러진 분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기절하신 분은 아직도 학교에 복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서 후드 공조기 검사하고 조치 취했으면 안 일어났을 사건이에요. 둘 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건도 다 그렇다는 거죠. 후드 공조기가 고장나서 두 사건이 다 동일해요.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위생 정결만 신경 썼지 우리가 공조기 하나 고쳐달라 그래도 돈 없다. 후드 청소 그저께 제가 강화에 교육을 갔었는데 강화 초등학교는 1년에 한 번 후드 청소를 한다 그래요. 해준다 그래요. 업체를 불러서. 그게 15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섭에서 1년에 2번 정도는 해달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됐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의 목표는 뼈 빠지게 일하다가 골병 들고 죽도록 일하다가 먼저 갑니다. 암보험 가입보다 평소 금연 절주 운동이 중요하듯이 급식실 안전보건도 예방이 최선이다. 자나깨나 안전하게 일해야죠. 이게 목표지만 진짜 목표. 임금도 오르고 정년도 보장되는데 일하다가 먼저 가면 누구만 좋다? 누구만 좋아요? 살아있는 사람 남편만 좋잖아. 우리 지금 새벽 5시까지 교섭하면서 퇴직금 DC에서 DB를 바꿔놓고 또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넣고 있는데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려야 되잖아. 내가 꼬박꼬박 벌었는데 내가 누려야지.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다가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자. 이게 교육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 저기 보면은 예전에 얼마 전에 국민은행에서 파업을 했었어요. 왜 파업을 했을까? 그분들은 정년을 연장시켜달라고 파업을 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정년 연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린 너무너무 힘드니까 정년 연장하는 것보다 명예퇴직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려면 그동안 퇴직금 DC에서 DB를 바꾸고 국민연금 꼬박꼬박 부은 거 갖고 우리가 해외여행도 가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동안에 학교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방학 되면 AS 받아서 한의원 가서 정형외과 가서 AS 받느냐고 정말 제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했어요. 기껏 가봤자 어디 동남아, 태국, 베트남. 정년 퇴직하면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퇴직해서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유럽 쪽으로 한번 여행 가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건강하게 좀 하자고요.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이 시작된 이유. 산재와 노동안전 관련법 2가지인데 산업안전재해보상법 이거는 암보험의 약관과도 같아요.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을 하면 암에 걸렸을 때 무슨 암은 보장이 어떻다, 무슨 암에 걸리면 뭐 며칠 만에 입원비가 얼마 나오고 암 보장금이 얼마 나오고 통원치료비 얼마 나오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그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게 산업재해보험법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가 암에 걸리기 전에 금연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운동도 하듯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관리자도 주고 안전관리자도 주고 보건관리자도 주고 의논도 하고 의결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오늘처럼 이렇게 교육도 시켜서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이 노동자의 누릴 권리라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가 지켜야 될 의무예요. 영상 한번 하루에도 볼게요. 수천 명의 식사를 만드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매일 고강도의 업무와 각종 위험사고에 노출돼 있는데요. 처우는 크게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최근엔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지침을 바꿨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마늘 분쇄기의 검지와 중지가 잘려나갔습니다. 고된 노동의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손가락이 변형되거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받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잦은 화상과 근육통은 일상이 됐습니다. 모두 도내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14년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고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93.4%가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하고 다리하고 허리하고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또 학교 급식이 끝나면 한원에 가서 침을 맞고 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그동안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해서 제외돼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도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고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기존 지침을 변경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적용은 더딘 상태입니다. 급식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부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전혀 답변이나 어떤 태도의 변화가 없을 시에는 저희 아마 본부 차원으로 해서 고소고발이 9월 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법 적용을 준비 중으로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나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백혜원입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고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됐을까요? 그냥 안 돼요. 교육청이 우리 급식비 문제 터졌을 때 그냥 저녁에 내렸는데도 그 이튿날 준비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때렸잖아요. 급식비 내라고. 그런데 이거는 노동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내렸어요. 학교로, 교육청으로. 어떻게? 이제 학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관 구내 식당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바로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갔음에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위험한 환경 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해당 사업에 따라 여기 뭐도 안 되네. 적용 범위를 판단해갖고 위험하니까 기관 구내 식당업으로 분류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급식실만 이렇게 해당되게 됐어요. 보세요.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고 우리 위험하다고 죽어나간다고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했어요. 8월 27일에 또 이렇게 여기 9월 13일에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만 했을까요?
고발장. 뒤에 나오겠지만 고발하면 한 명당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그 벌금 낼 걸로 산업안전보건교육시키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해서 교육시켜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런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생기면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전담 부서와 젊은 인력이 생겨요. 15조, 16조, 17조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두고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두고 어제 동막에 갔더니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교육청에서 뽑아갖고 다 와서 계시더라고요. 저런 분이 있었다면, 저런 관리자가 있었다면 아마 경기도의 후드 때문에 고장나서 죽은 사건이나 인천의 S중학교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많이 앞으로는 이런 사고 이렇게 돼서 이제 많이 줄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보건의는 둘 수 있으면 두고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급식실 위생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신경 쓸 전담 부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를 신경 써줄 부서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의 안전, 우리 뭐 죽어나가도 다쳐도 우리를 신경 써줄 부서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켜줄 부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학교마다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학교 급식실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 사업주는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번까지 관리 조직도 해야 되고 직무에 관한 사항도 넣어야 되고요. 우리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안전관리자도 해야 되고요. 보건관리자도 돼야 되고요. 급식실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조사도 해야 되고요. 사고 조사뿐만 아니라 대책 수립 마련까지 다 해야 돼요. 규정에. 그러면 21조 보시면 사업주는 20조에 따른 이런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리 아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아직 안 생겼어요. 3월 달에 지금 잡을 거예요. 거기에서 관리 규정을 작성, 변경할 때는 그냥 교육청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되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 불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교육이 작년 하반기부터 요구를 해서 실시된 거기 때문에 분기별로 6시간. 그래서 오늘 내일 하반기에 분기별로 6시간이니까 12시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나요? 네. 그동안에 우리 방학 때 월급 없었잖아요. 뭐 지금도 없지. 월급 없는데 이런 교육 받으면서 와 우리 이렇게 일해야 되겠구나. 안전하게 해야 되겠구나. 교육도 듣고 급여도 좀 받고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얼마 받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기본급 플러스 교통비 플러스 가족 식비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은 근무 안 해도 주잖아. 거기 안 들어가요.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에다 출장비 2만원 들어가요. 우리 그동안에 유생교육 받을 때 출장비 10,000원 나온 학교도 있어요. 근데 가깝다고 안 주고 돈 없다고 안 주고 그런 학교 많아요. 그런데 이건 의무예요. 4시간 이상 교육이기 때문에 2만원 출장비 나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어, 교육청에서. 그러면 3만원, 1차 3만원, 2차 5만원, 3차 위반했을 때 10만원의 벌금이 물어져요. 그러면 이거 싸다고 생각하나요? 이거 한 명당 3만원이에요. 여러분 한 명당. 여러분이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감이 벌금을 물어요. 한 명당 3만원. 두 번까지도 안 받으면 5만원. 이렇게. 그래서 벌금 낼 돈으로 차라리 교육 안 시키면 벌금 내야 되니까 벌금 낼 돈으로 우리 교육시키고 교육비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여기 밑에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 그동안은 이런 산업안전보건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교육 다 받고 학교에 현장에 투입됐나요? 안 됐어요. 우리는 교육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 나도 바로 면접 보고 그 다음 주 바로 투입돼갖고 학교에서 일했어요. 처음에 학교를 갔는데 바트가 뭔지 바트 갖고 오라 그랬는데 도대체 바트가 뭐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우리. 그런데 지금은 신입 채용을 하면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을 해야 돼요. 그것도 8시간이에요, 신입 교육은. 8시간. 근데 이 교육을 안 시키고 투입을 시키면 첫 번째 5만원 조금 더 세요. 두 번째 10만원, 15만원. 이렇게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제 중요한 거, 이게 3월달부터 우리가 교육청하고 산보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줄여서 산보위라 그러는데 산보위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위원과 여기 사용자위원이 동수예요.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노조의 대표가 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어야 되고 또 근로자 대표가 지정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교섭을 할 거예요. 의논하고 의결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위원회는 해당 사업 대표자, 교육감이겠죠. 그리고 아까 뽑았었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산업보건위가 있는 데는 산업보건위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 아마 급식팀의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노사협력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분들하고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우리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의결하고 의논하고 정책을 맺고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잠깐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영상. 처장님 어디 가셨어요? 16년 동안 학교급식 노동을 해온 문모 씨. 10손가락에 마디가 휘어 퇴행성 골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통제를 안 먹으면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어. 아파서. 실제 급식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입니다.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가 먹을 식자재를 운반하고 음식을 조리합니다. 음식이 완성돼도 쉴 틈이 없습니다. 곧바로 배식을 진행하고 식기세척과 배수구 청소 등 뒷정리도 도맡아 합니다. 반복된 동작과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구부리거나 쭈그려 앉아 일하는 자세는 신체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급식 노동자 건강검진 결과 2명 가운데 1명꼴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바닥 미끄러짐이나 추락, 열로 인한 화상 등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도 후드를 닦다가 추락해 다친 급식 노동자는 확인된 인물만 30명. 후드가 묻어 있어요. 높은 천장에 있으니까 그 후드를 닦으려면 손단지 위로 올라가서 그거를 닦으려면 너무 위험하고 진짜. 대부분 50대의 고령이다. 인력 부족도 심각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수에 따라 급식 노동자 배치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급식 노동자 한 명당 학생 숫자도 늘어 150명을 훌쩍 넘깁니다. 공공기관 평균의 2배에 이릅니다. 적정한 노동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이런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20억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밥을 챙겨준다는 부담만으로 일을 하는 급식 노동자들의 자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KBS 뉴스 국선정입니다. 광주 영상인데요. 저렇게 광주에서는 20억을 투입해갖고 급식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할 거라 그랬는데 인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저렇게 영상에 아까 중간에도 하나 빠진 것 같아요.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그냥 된 게 없어요. 산업안전보건위에서 만들면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하나 좀 바꿔나가려고 해요. 여기에서도 영상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공기관에 우리가 몇 배? 2배 이상의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의 배치 기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공공기관의 배치 기준은 1인당 45명에서 65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인당 120에서 150명, 170명까지도 하고 있어요. 올라갈수록 인원은 더 많아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월급 작게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일은 우리보다 덜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공공기관 아니에요? 학교도 공공기관이잖아. 근데 왜 우린 안 될까? 인원이 많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한 학교당 뭐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1명까지도 있어요. 인천에.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해주기가 부담스럽기는 하나 어차피 이제는 산보위가 생길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의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에서 그러면 뭐를 하나? 심의 의결사항 어떤 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식실 관련 유해 요인의 측정 또 집단 급식실 후드 풍속에 관한 규정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인천의 S중학교, 수원의 그 또 중학교, 이 중학교가 다 집단 급식실 후드 풍속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고예요. 이런 규정이 마련돼 있었다면 아마 조사 들어가서 그렇게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를 우리가 마련을 할 수가 있고요. 노동강도의 평가, 근골격계 부담자금 유해 요인 조사 이거 지금 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안 하죠? 하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후드 천정 청소 외부 용역 이것도 의논이 돼야 되고요. 아까 강화초등학교 1년에 한 번 해준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학교야. 그래도 단협에 맺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또 건강검진 항목에 근골격계 질환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광주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왜 국민건강관리공단 아니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초밖에 안 받잖아. 눈검사, 시력검사, 몸무게 재고 그래봤자 엑스레이 찍고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암이 발견돼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암이 발견돼갖고 치료받고 그렇게 더 크게 뭐 2기, 3기 안 가고 초기에 발견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건강검진 항목에 근골격계 질환을 추가하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저걸 받으면 아 내가 지금 어깨가 잠깐 아파. 그런데 우리 파스 붙이고 물리치료 받고 말잖아요. 근데 검사 받아보면 쉬어야 되겠습니다.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진단이 나오면 산재로 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광주 돼 있어요. 단협에. 잘하지 않았나요? 우리도 이렇게 해 나가자는 거예요. 또 적정 식수 인원의 산정, 배치 기준 조정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이 배치 기준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 퇴직하고 유럽 여행 가기 힘들 것 같아.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설레고 정말 기분 좋게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여행 가려고 그러면 다리 떨리고 손 떨려서 어떻게 가? 휠체어 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치 기준 조정 이것도 협상하고 의논해야 될 거고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 관련 장비와 기구의 도입, 작업복으로서 앞치마. 지금 앞치마 어떤 거 써요? 무거운 거 쓰잖아, 비닐. 그래서 여름에 이거 하잖아. 무거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 차고 다니면 아니면 걷고 다니잖아, 걸어갈 때는. 그런데 칼로 찢지도 않았는데 여기 줄 쭉쭉 가. 그쵸? 그래갖고 물 다 새. 겨울에는 또 여기 다 젖어갖고서는 배 시려갖고 배 아프잖아. 일제 앞치마 있어요. 일제 앞치마. 여기 지금 학교에 계산초등학교 오셨나요? 소양도 있어요. 계산초등학교가 일제 앞치마 쓰고요. 써요. 비싸요. 2배 이상 비싸요. 2배 이상 비싼데 2배 이상 오래 쓴대요. 그래서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볍대요. 가볍고 칭칭 감기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장화 이따 뒤에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공동 구매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이제 전보 이루어질 거잖아요. 지금은 순환전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순환전보 하거나 그러게 되면은 지금도 전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원해서 전보 가면 이쪽에서 입던 거 저쪽으로 갖고 가야 되고 학교마다 위생복 중구난방이야. 천차만별이야. 어떤 학교는 돈 있어서 기능성 사줘. 어떤 학교는 돈 없다고 그냥 면티 아니면 그냥 이런 거 사줘.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거. 그런데 단체 구입하면 기능성으로 구입을 하면서도 단체 구입하면 어때요?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좋고 교육청도 돈 적게 드니 좋고 이 학교 저 학교 옮겨 다녀도 내 작업복 갖고 가면 통일돼서 좋고 꼭 먹고 안 먹고라는 거죠. 이렇게 바꿔 나가자는 거예요. 또 자동 캔따개도 있어요. 자동 캔따개. 우리 참치 김치찌개 들어오면 캔 여러 개 따야 되죠. 과일 샐러드 들어와봐 후르츠 캔 여러 개 따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저도 15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럴 때 학교가 작은 학교는 바빠. 내가 막 이렇게 한 명씩 내가 맡은 게 다 있어. 물론 큰 학교도 바빠요. 인원이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근데 큰 학교는 2인 1조씩 짝을 지어서 너 주찬, 너 부찬, 너 밥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럴 때 꼭 얌체 같은 사람 하나씩 나와. 캔 안 달라고. 나 손목 아프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 생길까봐 엘보 현상 생길까봐 캔 안 따고 얌체처럼 하는 사람 꼭 학교마다 하나씩 있어. 여기 언니들 지금 찔리는 언니들 한 명씩 있을 거야.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근데 자동 캔따개는 그냥 해만 넣으면 자동으로 돌아간대요. 이런 거 학교마다 구입해갖고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제
학교 급식 박람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학교 급식 박람회에 안전 토시 장화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안전 토시 장화인데 물이 안 들어가게. 이거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거 땀 차서 어떻게 신어요, 여름에 더운데. 그런데 업체가 얘기하는 게 땀 안 찬대요. 그런데 나도 안 신어봐서 몰라요. 네. 그럼 이게 있으면 우리가 화상사고는 많이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모션 커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쌀은 저쪽에 창고에 갖다 놓잖아. 그럼 이거 끌고 가갖고서는 쌀 여기다 실어서 이렇게 운반하는 모션 카트예요. 그런데 이거 얘기했더니 또 뭐라 그래? 안 써요 그래. 왜? 저 청소하는 게 지랄이라고. 여기 여기 광대도 닦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래도 써야 돼요. 왜? 우리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려면 저거 닦아가면서 저런 것도 구입해서 쓰자고요. 또 자동 세미기예요. 여기다 쌀 부으면 자동으로 나와요. 이런 건 지금도 있는 학교 있어요. 있죠? 그리고 요거 취방기예요.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는 아주 옛날 밥 짓는 영상이었는데 요거는 최신식. 세종은 이걸로 쓴대요. 아, 신도시랑 달라. 그러면 여기에서 밥을 해갖고 요로 해갖고 운반해. 둘이 낑낑거리고 들잖아요. 둘이 낑낑거리고 들어. 급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 부를 수 없어갖고 배 이렇게 내밀고 배에다가 쫙 옮기잖아. 나도 다 해봤어. 우리 그렇게 하잖아. 허리 다 나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런 거. 근데 이것도 아까 그 모션카트하고 똑같이 닦는 게 일이야. 근데 그래도 우리 쓰자고요. 근데 급식실 좁은 데는 모션카트고 이거고 간에 놓을 자리 없는 데도 궁뎅이 밀고 다니는 데도 많아. 그래서 우리 이방중학교 같은 데도 지금 급식실 이전했어요. 나 거기 가서 일 한 번도 안 해봤어. 전임 나와서. 그런데 그 전에 급식실 얼마나 조그맣는지 맨날 부딪혀. 여기 부딪혀, 저기 부딪혀. 목욕탕 갈 수 있어요? 목욕탕 가면 여기저기 멍들어갖고 전에 저 여자는 신랑한테 맨날 두드려 맞는다고 그럴 것 같아. 목욕탕도 못 가잖아 우리들. 그런 분 여기 많으시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알자. 업무상 재해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아픈 거, 이게 산업재해다. 줄여서 산재.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한번 볼게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어요. 마늘 분쇄기, 야채 절단기에 손이 잘려 나갔어요. 제가 중집을 가서 전국 지부장들 회의를 하면 이런 사람들 각 지부마다 한두 명씩 나와 있어요. 오른쪽 사진은 의수를 낀 거예요, 이분이. 의수 낀 손. 이렇게. 그리고 펄펄 끓는 물, 화상. 이렇게. 이렇게. 좀 징그럽죠? 아까 영상에서는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이거 모자이크 처리 일부러 안 했어요. 근데 아까 안전장화 있었잖아요. 이거 신으면 이거 다 예방할 수 있어요. 그거 신으면. 아까 나도 안 신어봐서 모르겠지만 신으면 조금 아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박람회에 한번 가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생기면 교육청하고 박람회 같은 데 가서 이런 것도 함께 의논하고 구입할 수 있어요. 또 불안한 청소. 아까 영상에 나왔던 사진을 하나하나 볼 거예요. 이렇게 닦잖아 우리. 그러면 여기만 닦어?
저거 튀김솥 위에 밟고 올라갔으니까 저 언니는 그래도 저기 밟았어. 왜? 장마 자국 안 나게 하려고. 장마 자국 나면은 그것도 막 닦아야 되잖아. 이거 엄청 위험해요. 나는 왜 이거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뱅뱅이 산발이 분리되어지는 학교가 다 여러 가지인데 뱅뱅이 여기 바퀴 달려 있잖아요. 저거 미끄러지면 얼마나 위험해. 근데 이 학교는 후드가 엄청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는 보통 저렇게 닦아요. 왼쪽처럼. 이렇게.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어? 저 꼭대기. 그래서 저분이 저 위에는 여기 창문 있잖아. 여기 이 창문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렇게 해서 닦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위험한 일 하고 있다고요. 우리 학교 이야기 잠깐 할게요. 이망중학교 급식실 옮기기 전에 취방기 위에 후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취방기로 올라가갖고 후드를 닦아야 돼. 내가 엄청 크지? 크잖아요. 올라간 사람이 나밖에 없어. 취방기에 자국 다 나. 그러니까 맨날 조금만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급식실 바꿨어요. 어떻게 닦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아마 내가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똑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여태까지는 사고 날까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험해 하면서 우리 안전하게 일하자는 거 보여줬고요. 업무상 질병이 있어요. 궁골객계 질환. 일명 우리가 일하다가 골병 든다 그러죠. 골병이라 그래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어깨를 내려와 볼게요. 목, 경추, 어깨, 회전계 파열, 손, 팔, 테니스 엘보, 이거 뭐지? 골프 엘보, 이런 거. 또 손목, 아니 손가락, 관절염 있죠. 허리, 디스크 있잖아요. 추간판 탈골이라 그러나 그러죠. 그리고 여기 다리로 내려와 봐요. 하지정맥류, 발바닥 족저근막염. 이게 다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골병의 한 종류들이에요. 여름에 장화 신어봐요. 습진 걸린 사람들 많아.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 반바지 입을 수 있어요. 장화 자국 여기 다 나서 다니잖아. 근데 어떤 학교 갔더니 이 장화 자국 안 나기 위해서 장화 위를 이렇게 칼집을 냈어. 가위로 좀 잘라놔서. 그럼 장화 자국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 이 사고도 이것도 많아요. 아까 경기도 한 학교 폐암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그랬잖아요. 뇌출혈. 그리고 아까 인천의 한 학교 S중학교 후두가 안 돼서 쓰러진 거지만 이런 게 다 포함돼요. 그리고 직업암. 그래서 전북에 한 학교에서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삼식학교 조례실무사 한 명이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직업암. 광주의 어느 학교는 한 학교에 3명이 암에 걸렸어요. 여기 분명히 조사해봐야 돼요. 뭐가 있는지. 우리 급식실에서 많이 걸리는 암 뭘까요? 제일 많이 걸리는 암. 맞아요. 폐암. 경기도에 한 학교 폐암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해야죠. 선거위에서. 네. 그리고 암. 올해 또 유방암, 갑상선암. 요렇게 순서로 좀 나타나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정신질환도 있어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근골격계 질환 이렇게 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3으로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긴 양이
좀 작죠? 내가 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1720명 우리 학교. 조리원 9명 일했어요. 9명 일했는데 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 삽에 매달렸어. 안 뒤집어져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무겁죠? 저게 닭 볶음탕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솥단지에서 지금 데쳐서 물 빼는 이런 작업 같은데 이분 등치가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도 저 보세요. 사진에 얼마나 무거우면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러니까 어깨에 힘 들어가고 저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여기 성운중학교 계신 분이죠? 내가 이막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운중학교에서 일주일 알바했어요. 식판 이렇게 해. 손가락 관절 다 걸려. 보세요. 이렇게 돼. 삐뚤삐뚤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손가락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 여기 지금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완전하게 틀어지면 모양은 정말 흉한데 안 아파요. 안 아파. 근데 이렇게 완전하게 틀어지기 전까지는 아파 죽어. 엄청 아파. 누가 악수하자 그러면 무서워 죽겠어. 악수 못해요. 너무 아파서. 경험해 보신 분 많으시죠? 맞아요. 전부 지죠? 나 왜 웃는지 다 알아. 장갑 때문에 그러잖아요. 장갑. 근데 이 학교는 조리 실무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나씩 담당하다 보면 이분 영양사 같잖아요. 가운 입었잖아. 도와주는 거잖아요. 바쁘니까. 그런데 장갑 언제 바꿨겨? 새거 넣고 한쪽 손으로 넣고 뒤집고 요거 뭐야? 요 뒤집개만 잡아야지. 그런데 이것도 검열관이 오면은 우리 학교에 왔던 검열관은 이렇게 하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용서가 되는 되는 분이 있는데 어떤 검열관이 오면 이게 용서가 안 돼. 그냥 점수 깎아요. 점수 깎으면 또 누구 우리 이거 무조건 책임도 영양사 선생님들 다 우리한테 다 쪼잖아. 점수 깎겠다고. 맞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분 이렇게 하고 나면 점심 못 먹어요. 기름 냄새 맡아서. 또 볼까요? 튀김하죠? 튀김하는 날도 점심 못 먹어요. 기름 냄새 때문에.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그냥 오후에 일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물에 말아서 그냥 마시듯이 마시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산재 신청 안 해? 해야지. 이거 뭘까요? 튀김하고 솥단지 닦는 거잖아요. 기름을 많이 주면 이렇게 힘들게 안 닦아도 돼요. 정말 인원이 1000명 넘는 학교는 기름 많아서 많이 빨리빨리 튀겨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원수 적은 학교는 밑바닥에 요만큼밖에 기름 안 줘. 2통 반 요렇게 쓰라 그러죠. 그러면 3분의 2는 다 타. 그러면 꺾이는 걸로 긁고 막 해갖고 이걸 약품 쓴 거예요. 또 그러면 약품 쓸 때 찬데다가 약품 쓰면 잘 안 지잖아. 우리 데워갖고 거기다가 약품 뿌려갖고 써야 되잖아. 이거 하다가 후각 마비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약품 뿌려가지고 훅 들이마셔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나도 권유하고 싶은 게 있어. 약품 좀 덜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 안전 때문에도 덜 써야 되겠지만 환경 문제에도 엄청 심각해요. 이거 하수구로 다 나가는데 학교에서 쓰는 약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주거나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 광내기 작업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무상 질병, 아까 얘기했죠. 웃으셨어요. 정신질환.
급식실 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이 난 지역이 있어요. 경북에서.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어요. 괴롭히면 안 돼요. 우리 학교에서 일이 힘든 거 다 알고 들어갔어요.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으나 사람이 힘든 거 못 참아요. 참기 힘들어요. 왕따 시키지 말자고요. 서로 보듬어 가면서 일하자고요.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 경북에서 이게 손해배상 판결이 났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었었냐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조리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리사가 그만뒀나 봐. 그러니까 이분이 조리사가 될 그런 순서였대요. 근데 영양사 선생님께서 이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 될 사람을 바꿨어요. 바꿔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속상하잖아. 화가 나잖아.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교장 선생님, 내 차례인데 왜 저분이 조리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영양사가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고자질했다고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이 왕따 문제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그 조리사 된 사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사하고 조리사 편에 나머지 실무사 선생님들이 다 합세해갖고 이분을 왕따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그 학교 일하면서 학교에 일도 잘했고 또 조리사 될 위치까지도 있었고 또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서는 동대표도 할 정도로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신과에 입원해 있고 산재 판정 받고 이걸로 인해서 남편하고 이혼도 하고 어렵게 됐어요. 첫 번째는 산재 신청했는데 산재 신청 안 받아들여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신청을 했을 때 산재 판정 받아들여줬고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는데 5명한테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님, 영양사, 조리원, 제일 위에 누구예요? 교육감. 손해배상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너무 힘들지만 분명 한 학교에 1명 정도는 얌체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보듬고 안고 가자고요. 근데 산재 발생 시 대응 방법, 산재당하면 즉시 알린다, 도움 요청한다, 그리고 목격자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요. 목격자가 어려울 경우 119에 신고해서 하고 동료 진술서 빨리 받아야 되고 산재 신청 당하면 산재를 당하면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면 각자 여기서 한 사람 뭐 닦고 한 사람 저기서 세척기 돌려 한 사람은 여기서 뭐 해 하다 보면 어떤 사람 넘어져서 쓰러져서 다쳐도 모르잖아요. 우리 그렇게 일하죠. 그런데 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쓰러지거나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자동반사를 벌떡 일어나잖아. 오른쪽 쓰러질 때도 안 일어나. 길 가다가 넘어지면 주위에 사람 있을까봐 쪽팔리니까 벌떡 일어나 그냥. 그런데 학교에서 그러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대전에서는 어떤 분이 넘어졌어요. 일하다가 부딪혀서 다쳤는데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한 거예요. 다 바쁘니까 일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검사 받아봤더니 원인 미상 안구 이탈증이래요. 망막 이탈증.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차에 부딪히면 입원해라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병원에 빨리 입원은 못해도 동료한테 알려야죠. 나 넘어졌는데 여기가 아파. 나 여기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목격자 없는데 학교에서 다쳤는지 집에서 다쳤는지 가다 넘어졌는지 어떻게 알아? 증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꼭 동료에게 알리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동료 진술서는 빨리 받을수록 좋아요. 나중에 영양사 선생님, 행정실장님, 교장 선생님 얘기하면 압력 들어가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 실비 들었으면 실비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동료 진술서 안 써줘요. 그리고 영양사가 찍힐까봐 안 써줘. 이런 학교 분명히 있어요. 지금 서구의 어느 학교도 그래요. 동료 진술서 안 써주려고 그러고 산재 신청하는데 촬영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 거기 가서 맨날 하잖아.
그런 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료한테 알리고 동료 진술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받아서, 그리고 산재가 났어. 병가 쓰세요. 유급병가 먼저 쓰세요. 30일 있잖아요. 돈 다 나와요. 쓰세요. 그런 다음에 무급병가 또 쓰세요. 그러면 공단에서 70% 주잖아요. 인체는 30% 학교에서 또 채워줘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안 나. 질병유지기 쓰다 보면은 산재 처리되면은 보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내가 실비 많이 들었어. 실비 많이 들었다고 산재 신청 안 하고 실비로 해. 계산 막 때려봐. 실비로 하면 더 많이 나오네 돈이? 산재를 하세요. 간단하게 다친 거는 실비를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후유증이 생기는 거라면 실비는 그 다음 보상 안 됩니다. 그런데 산재는 후유증까지 다 보상이 돼요. 그러니까 산재 사용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산재 보상의 종류,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 거예요. 내일 노무사가 와서 산재 보상의 종류에 대해서 정말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때 들으시고요. 저는 요양급여, 진료비, 간호비, 약값 비용, 간병인 이송료, MRI, CT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휴급급여는 평균 임금의 70%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유족급여 7분밖에 안 남았어. 유족급여는 어떻게 받냐면 자녀가 있잖아요. 내가 사망을 했어. 그럼 자녀가 받게 될 경우에는 예전에는 20살까지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늘어났어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대학도 졸업해야 되잖아. 25살까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집 나간 인간 안 돼요.